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매출 월 5천만 원이 나오는 제법 큰 식당이에요. 30년 결혼 생활. 이제는 과거가 되어 버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한마디 때문에 모든 걸 정리했거든요. 능력이 없으면 간병이라도 잘해야지. 이것마저 못하면 우리 집 며느리 못해. 이 말을 들은 순간 30년간 쌓여온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시작은 시어머니의 무릎 수술이었어요. 인공관절을 넣는 큰 수술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수술 후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집을 나가려 하시고 밤에 길을 잃고 헤매시고 의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리며 하루가 시작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치매약, 고지혈증약, 관절약. 무려 5가지 약을 정확한 시간에 챙겨드려야 해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한 달에 병원만 6번.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치매 전문의까지. 매번 식당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따라다녀야 했어요. 병원에서 서너 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모자라서 진료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고 설명해 드려야 하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에 최소 3-4번은 화장실에 가세요. 혼자 가다가 넘어질까봐 매번 같이 일어나야 해요. 만성 수면 부족으로 머리카락이 웅큼웅큼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형제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큰형님, 둘째 형님이 한 달에 용돈 50만 원씩 보내는 게 전부예요. 큰형님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만 몇 시간 얼굴 비추고 가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동서랑 나랑 하는 일이 같아 라며 은근히 무시하죠. 둘째 형님은 더 가관이에요. 골프 약속이 있다며 시어머니 얼굴 보기도 싫어해요. 명절에도 몸이 아프다며 안 나타나기 일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제대로 못 돌봐드려서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 고맙다 하시면서 저한테는 약 늦게 줬다, 밥이 짜다, 방이 춥다. 하루 종일 잔소리와 짜증뿐이었어요. 남편한테 하소연했죠. 여보, 나도 한계가 있어. 형님들과 역할 분담 좀 해달라고 말해줘. 남편 대답이 가관입니다. 집에서 밥 해주고 약 챙겨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형들은 돈도 보내주잖아. 그리고 식당은 너 없어도 잘 돌아가잖아. 그 말에 저도 폭발했어요. 그럼 당신은 뭐 해? 당신 엄마 아니야? 돈도 안 보내고 케어도 안 하고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남편은 할 말이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큰형님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형님,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 모실 수 없을까요? 큰형님의 차가운 대답, 나도 바빠. 용돈 더 보낼 테니까 요양보호사 써.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절대 싫다고 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바빠서 끊을게. 둘째 형님한테도 전화했죠. 형님, 가끔이라도 얼굴 좀 보여드려요. 미안, 골프 약속 있어서 바빠. 끈. 이런 생활이 몇 년 계속되니까 제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만성 수면 부족, 스트레스성 위염, 탈모. 거울을 보면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운명의 명절이 왔습니다. 늘 그렇듯 저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했어요. 형님들은 비싼 홍삼, 명품 스웨터만 들고 와서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기에 바빴죠.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으며 연신 너희 덕분에 내가 산다고 감격해 하셨어요.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이 사람도 열심히 간병하고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내뱉은 그 말. 능력이 없으면 간병이라도 잘해야지. 이것마저 못하면 우리 집 며느리 못해. 온 가족이 웃기 시작했어요. 저만 빼고요. 그 순간 3년간 쌓인 모든 게 터졌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동서, 갑자기 왜 그래? 제가 언제부터 당신들 엄마 전담 간병인이 됐나요? 저도 제 일 있고 제 시간 있어요. 그동안 누가 24시간 붙어서 케어했는데 이제 와서 능력 없다고요? 다들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당신들 친엄마 아니에요? 용돈 50만 원이면 모든 걸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우리 엄마 제대로 못 챙겨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화내며 그만해 라고 소리쳤지만 난 이제 끝이야.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서,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어쩌라고요? 사업 때문에 바빠서 어머니 못 모셔. 이번 주만 와줘. 절대 안 가요. 알아서 하세요. 그 뒤로 폭탄 연락들이 쏟아졌어요. 남편, 어머니 버리고 가려고? 큰형님, 동서가 책임져야지. 둘째 형님은 여전히 연락 두절. 그때 확신했어요. 이혼해야겠다고. 남편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재판까지 가서 이혼했습니다. 1년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요양보호사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싫다고 하시던 요양보호사를요.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이 한 달도 못 버티고 계속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씁쓸했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식당 운영에 전념하고 친정 어머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감수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사람이고 제 인생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30년 결혼 생활을 끝낸 며느리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